자, 세 번째 시간인가요? 3부입니다. 창업기업 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은 창업기업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상 7년 이내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는데 혜택이 하나 있죠. 실적을 할 때 조달청 적격심사 쓰일 때는 그 인정기간, 실적 인정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창업기업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예. 창업기업은 7년입니다. 실적 인정기간이. 나머지 회사는 5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이고 장애인이면 대표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기업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건 각각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공동계약입니다. 공동계약은 이제 공동도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자,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공동 도급과 단독 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 도급은 하나의 공고문에 하나의 업체가 들어가는 게 단독 도급. 하나의 공고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개 이상이 들어가면 공동 도급. 예.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등과 유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업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거죠. 예. 전자입찰 나라장터는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의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만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지역업체란 용역 수행 현장, 납품 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이 지역업체 가점이 있는 그 적격심사가 지역 적격심사 일반 용역에서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이제 실적 점수 이것을 지역업체한테 가점을 줘요. 그때 이 기준이 뭐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이나 개인사업자 주소지. 그래서 나라장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종 등록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에 다 있는 것만 등록을 할 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증이 기반이 된다 이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자들이 이제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법인으로 하게 되면 입찰에서 유리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관계 없습니다. 법인이 되든 개인 사업자가 되든 용역 물품업종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은 중기업보다 입찰 참여가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중기업보다 입찰 참여가 더 어려운데 대기업을 이제 구분해 놓은 데가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뭐 자세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용평가 발급 기관이라든가 또 어디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기준을 이제 어디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입찰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뭐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21호 보시면 지급여력 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 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부분은 보험업법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3조 심사 대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심사를 보냐면 이 세부 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하지요. 제42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입니다. 용역 제2조의 일반 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자를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자, 뭐 이해되시죠? 국가기업법과 지방기업법에 의해서 용역 업종 1순위를 뭐 적격심사를 보겠다. 그런데 1순위만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그 어떤 발주처 재무관은요, 뭐 수위까지 다 부르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수위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꼭 1등 불러 떨어지면 2등 부르고 2등 불러 떨어지면 3등 부르고 3등 불러 떨어지면 4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4조 제출 서류 및 심사 자료 요구인데 이 부분은 참 질문이 많죠.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1호죠. 항이죠. 1항 제4조 1항을 보시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 가격이야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 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 가격 점수를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 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 1항의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저는 이 부분만 30분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30분이 뭐예요? 1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시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몇 가지만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정 가격이야 최저가. 이거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지요. 예정 가격이야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제출을 요구해야 된다. 공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최저가라고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죠. 우리나라 입찰 공고문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기초 금액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원 써갖고 낙찰 받아야 되겠다. 받습니까? 못 받죠. 왜 못 받냐면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곱해서 낙찰하한가라는 게 나와요. 낙찰하한가가 나오고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입찰자들이 1등하기 위해서 낙찰하한가를 맞춰야 될까요? 안 맞춰도 될까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많은 분이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안 맞춰도 됩니다. 우리나라 입찰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고요.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찰 가격 점수를 다른 심사 분야에 배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과점수예요. 통과점수. 통과점수는 발주처 적격심사마다 다 다르죠. 발주처 적격심사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과점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점, 이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점수가 95점이라면 입찰자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95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100점 다 맞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통과 점수는 뭐 95점일 수도 있고 82점일 수도 있고 80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말로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뭐 뒷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한 탈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낙찰한가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위가 나가는 거고 낙찰한가 아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르지 않냐면 적격심사를 이해해야만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통과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한 탈락인 사람은 입찰 가격 점수가 만점이 안 돼서 통과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부르지도 않고 탈락시키기 때문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등이나 3등은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죠. 왜? 1등이 안 되면 통과 점수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료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몇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죠. 특별한 정한 기일이 없을 때는 5일 이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주처 재무관이 전화가 왔어요. 뭐 1등, 2등, 3등에서 적격심사 대상이 됐는데 발주처 재무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일까지 좀 내주세요. 빨리 좀 진행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좀 내주세요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기 5일이라고 돼 있는데 왜 당신만 다음날 내라고 하냐? 나는 5일 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나올 건데 그 적격심사의 서류 입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주처 재무관은 그냥
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일이라고 돼 있는데 빨리 내달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설득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뒷부분 국가 G2B 시스템에 통화해서 제출해야 된다. 지금 아마 발주처 재무관을 만날 일이 거의 없을걸요. 예, 전화 통화를 해서 1등하면 통보를 받고 서류도 나라장터에서 그 G2B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다만 제3호부터 6호까지 서류는 제5조의 1항에 평가기준 심사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를 제출하며 시설 분야 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폐기물 처리 용역, 육상, 운송 용역의 입찰자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자, 이게 이렇게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이렇게 이행실적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서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심지어는 서류를 자기가 만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공적인 서류입니다. 이 적격심사 뒷부분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뒷부분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건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냅니다. 무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업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서류 뭐 준비해야 됩니다. 전화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발주 재무관이 1등 했다.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서류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이 거의 다 줍니다. 이메일로 이렇게 다 보내주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 자기평가 및 심사표라는 거예요. 자기평가 및 심사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적격심사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예. 발주 재무관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과 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이든 타이든 94점밖에 안 되는데 96점으로 계산했어요. 자이든 타이든. 예. 그래서 서류 냈어요. 그러면 발주 재무관이 낙찰 받으셨네. 95점 통과점 넘었으니까 낙찰 받으셨네요. 얘기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그거 잘못 계산했어요. 예, 다시 계산하세요. 이렇게 연락 올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95점이 통과점수고 내가 96점이에요.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아니 타이겠죠. 자이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뭔가를 착각을 해서 94점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거 서류 냈어. 그러면 발주 재무관이 그 94점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다시 계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수요기관만, 그러니까 발주할 수 있는 기관만 6만 4천 개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탈락이 됐어요. 며칠 뒤에 알았어요. 발주 재무관한테 항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왜요? 이게 숙지 의무예요. 숙지 의무. 예. 공고문이나 적격심사에 명시되어 있는데, 적격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입찰자가 숙지하고 투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 재무관은 고지의 의무가 없죠.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입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숙지의 의무인데, 이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입찰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한 인력, 물자 보유 기준 및 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처리, 육상 용역, 운송 용역의 하남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기타 업종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